자, 여기 먼저 일단 사진 찍어야 돼요. 자, 먼저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 계신 피켓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똑바로 됐습니까? 자, 머리 위로 두 손을 수직으로 벌쩍 들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를 누가 선창하시죠? 윤영대 대표님이 선창하면 세 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대한민국 국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하극상으로 판결한 우인성 판사를 즉각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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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셔가지고 한 손으로 잡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의 총본산 국수본부장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대한민국 김건희에게 15년을 선고했으나 도이치모터스, 네오세미테크 등 윤석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민주주의 특검을 즉각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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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동안 손빛께서는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발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함께해 주시는 언론사와 그리고 기자님, 유튜버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익 고발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시민단체 대표님과 회원님께 더욱더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익 고발 건은 오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7부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재판장, 민중기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 오정희 김건희 특별법 특별검사부, 김형근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부 등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김건희 특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공익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고발 기자회견에는 고액감시 민권회의, 투기자본 감시센터, 국민연대, 의민특검단, 정의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학클럽,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그리고 AWC 한국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발에 관한 세부 내용은 투기자본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민중 의뢰가 있습니다.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시다 영면하신 민주 영령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삼가 옷깃을 여미고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시민단체 대표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될 때마다 격한 함성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송은학 구인감시 민권회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고발 주최 주관하는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의민특검단 김종대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학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네, 먼저 송은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님의 연언 인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격한 함성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의장 송은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인성 판사 그리고 관련 있는 그 김건희 특검 검사들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등을 포괄적으로 여러 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월 29일 날 우인성 판사는 거의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웠게 김건희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아주 누가 봐도 엉터리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1월 31일 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엄벌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한 것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재판을 한 것은 아니 고발을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충분한 여러 가지 죄명을 열가지 못한 것은 또다시 같은 업종에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빠져나갈 뒷구멍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인성 판사 그리고 민중기 특검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관계자들이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촘촘한 법 그물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 유정대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기자본감시센터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작년 벌써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윤석열 건진법사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 내란해서 특검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 이 수많은 판사와 검사들이 있는데 민중기가 이 특검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된 것이죠. 저희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건진법사 사건을 검찰에도 고발하고 또 이곳 국수본에도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고발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러분께서는 2012년에 적발된 걸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적발돼서 기소된 것은 2021년입니다.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주가 조작이 중간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한 사람이 바로 민중기고 수사한 검사가 지금 김현장에 있는 김홍창 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이 은폐되고 수사하지 못해서 결국은 2021년에 윤석열이 급기야 대통령이 돼서 주가 조작을 이 민중기 특검이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고발한 이 사건을 민중기가 맡아서 검찰과 국수본과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으로 보냈건만 이 민중기 특검은 윤석열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한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전부 몰아가지고 중앙지검 특수탐구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년 뒤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민중기가 1만 1036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또 김건희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이 사건은 2011년에 이 주가조작 네오세미테크 사기 상장이 7천억입니다. 이 7천억을 사기 상장한 오명환이 압수수색받고 감독원의 고발로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명환을 구속시키지 않고 방관한 사이에 오명환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수사한 검사장이 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명환이 체포돼서 2014년에 재판에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오명환 한 사람만 기소하고 이때 주식을 가진 민중기 그리고 이근영 일명 대정부 출신들이 주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기소하지 않고 오로지 오명환만 기소했습니다. 이 오명환이 받은 형량이 대법원에 확정된 형량이 징역 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억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결국은 돌이켜보면 2014년에 인천지검이 기소할 때 이 사건을 형사 1부가 수사했습니다. 당초에는 주가 조작 사기 상장이기 때문에 특수부가 수사하다가
인천지검 형사 1부가 수사했습니다. 바로 김대철인데 이때 인천지검장이 최재경입니다. 결국은 이 특수 1부가 수사하다가 형사 1부로 바꿨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형사 1부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최재경이 이 민중기 특검을 봐준 것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이 1억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면 징역 10년입니다. 결국은 윤석열의 직속 상관인 최재경이 그리고 김대철이 민중기를 봐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민중기를 보호한 사람이 김건희와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민중기가 그 수많은 검사 중에서 선발해서 김건희를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징역은 15년 때렸는데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아까 같이 가장 핵심적인 윤석열이 2012년 12월 5일에 주포인 김기현을 구속할 때 이것을 우리 기술 주가조작 범죄로만 기소하고 도이치모터스의 모든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김건희 파일도 드러나고 이정호도 드러나고 고소 다 드러나는데 이것을 봐준 것이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봐준 검사가 김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내서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민중기는 이 도이치모터스와 네오서미트 그 수사를 방해해서 이번에 저희를 고발한 것이고 우인성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이 대표이사며 최대리인 권오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범이 김기현이나 이동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권오수가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모집했는데 이때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박정기, 양경수 이러한 사람들의 자금을 50억 출자를 해가지고 우회 상장에서 사기 상장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주가 조작하면 안 되니까 돈이 모여가지고 김건희하고 최은순 등이 주가를 조작하자, 선수를 물색하자 이렇게 해서 40%를 선수를 모집해서 주기로 해서 선수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1차 선수가 바로 이 모 선수, 이 사람은 공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 김기현인데 김기현이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범죄를 저행했다 그래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모두 다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징역형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형을 받은 사람이 바로 권오수입니다. 그래서 권오수와 같이 이 선수를 모집해서 돈도 주고 20억 그리고 계좌까지 주식까지 이 몰아준 김건희 그리고 스스로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판결했고 또한 이것이 포괄일조로 기소했는데 감히 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엄정 처벌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상조 국수법무장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복세무기한 민중기 특검과 중앙지검 우인성 판사를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참여하신 단체들 대표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격한 함성을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판결한 우인성 판사, 수사 방해한 민중기 특검, 국수본 고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우인성 판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중앙지법 우인성 판사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이정호 등 공범들을 포괄일죄로 처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인성 판사는 이 사건 판결을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김건희를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은 하극상 판결을 한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대표이며 최대 대주주인 권오수와
도이치모터스를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에 참여한 박정기, 양경수, 김건희, 최순실 등이 주가가 폭락하자 직접 주가를 조작하다가 잘 되지 않자 주가 조작 선수를 물색하여 주식과 자금과 계좌 등을 제공하고 주가 조작을 시커기로 공모하고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표를 통해 주가를 조작시키다. 주가 조작 선수를 이정호, 김기현으로 바꾸어 역시 주식과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고 주가 조작을 지속하다 2012년 12월 5일 주포 김기현이 구속 기소된 날을 범죄의 종료로 판단하여 기소한 주가 조작 범죄의 공동정범들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특히 김건희는 2010년 10월 20일 전부터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 25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고 김기현과 이정호 등 주가 조작 선수를 매수하여 주가 조작하다 2011년 1월 13일에는 계좌와 수익금 8억 원을 김건희에게 넘겨받고 40분의 대가를 주고 주가 조작을 지속하다 2012년 12월 5일 김기현이 구속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인정되어 공동정범들은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김건희 역시 유죄가 정당하다. 즉 김건희는 권오수동 구 도이치모터스 주주들의 역할은 자신들이 주가를 조작하다가 잘 되지 않자 주가 조작 선수를 물색하여 자금과 계좌는 물론 대표자의 내부 정보까지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주가 조작 사주범으로 본인이 주가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선수도 주가 조작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검찰의 봐주기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주가 조작을 사주한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하여 확정된 바 있어 우인성 판사는 주가 조작 확정 판결에서 공동정범인 김건희 역시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수익이 8억 원에 달해 3년 이상의 시형과 최대 약 50억 원의 벌금이 불가피하였다. 김건희는 권오수와 공모하여 선수들을 물색하여 선수들이 주가 조작할 수 있도록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김건희는 선수들에게 주식 18만 주 20억 원 계좌 제공한 것이 핵심 물증이고 만약 김건희가 자금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가 조작을 할 수 없고 수익을 얻고 선수들에게 많은 대가를 지급하고 대표자 권오수 회사 극비 내부 정보까지 제공하고 그 선수들에게 주가 조작을 보고할 위임한 사주범이다. 결국 김건희 등은 선수들에게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제공하면 물론 동기부여를 통한 주가 조작 행위 전체를 지배함으로 주가 조작 선수들의 범죄를 모두 내포함으로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김건희, 최우순 등은 최소한 기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이정호 등과 공동 정범인 사실은 명백하다. 더욱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뒷배를 봐주는 검찰 중수일과장,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대한민국 대표검사 윤석열이 남편으로 2012년 12월 5일 주포 김기현이 압수수색 되었음에도 이 우리 기술 범죄로만 범죄를 은폐한 것이므로 주가 조작 범죄의 가장 핵심 역할이다. 결국 우인성 판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인용할 경우 김건희에게 준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여 김건희가 주가 조작 공범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위계로서 만들어 조작하고 김건희가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죄로 판결하고 그 후
거래는 시효가 남아있으나 자신의 판단으로 한 현실 거래라고 위계로서 조작 판결하여 무죄를 판결하고 말았다. 그러나 울성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포괄일체 범죄의 기간을 불이한 사실이 판례 위반 불법 판결이다. 지금 지방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파기한 쿠데타 판결이다. 민중기 특검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김건희 특검법 위반죄로 고발한다. 민중기 특검은 행정법원 수석판사 재직 시 국세청이 추진한 국민은행 탈세를 환급 판결하여 국민은행 탈세 대리인 이임수의 김앤장의 이익을 주어 고등부장으로 영전하였다. 또한 서울 고등부장 재직 시에는 1억 5천만 원 네오세미테크 주식 뇌물로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어 수사 대상이었으나 네오세미테크 신주 인수권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여 이익을 챙긴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의 최재경 인천지검장도 도움으로 처벌을 면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하는 특혜를 얻었다. 결국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와 김앤장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김건희 특검이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기소함에 있어서 김건희의 범죄 기간, 범죄 금액, 범죄 내용, 범죄 공범 최은수, 박정기 등도 불기소하고 축소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건희, 권오수와 이종호가 자백한 15억 원의 추가 주가 조작 범죄에 하여 공소기 치료가 지냈다고 수사하지 않고 윤석열이 주가 조작 은폐 범죄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수사하지 않고 네오세미테크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 방해, 건진법사의 연민복지재단 뇌물 사건을 이송받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우리 시민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탈세 등을 최초로 고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앙지검 특수부에 고발하였다. 우리 시민단체는 도이치모터스 공시 자료와 뉴스타파 자료와 1심, 2심 판결문과 검찰 의견서와 2012년 김기현에 대한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12년 12월부터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김기현의 변호사 양재식과 수사검사 남부지검 형사 5부장 김흥창 현 김앤장 변호사와 공부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를 은폐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런데 국수본과 공수처와 검찰이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모두 민중기 특검으로 이송하였는데 민중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중 김건희만을 기소하여 우인성이 무죄 판결하였다. 그런데 국수본과 공수처와 검찰이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을 모두 민중기 특검으로 이송하였는데 민중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중 김건희만을 기소하여 우인성이 무죄 판결하였다. 박성수 국수본 부장은 대법원 공동정반 판결을 무시하고 김건희를 봐주기 판결한 우인성 판사를 즉각 기소하라. 네오세미테크 주식 뇌물을 받고도 윤석열 김건희의 도움으로 기소를 위반해 결초 보온하기 위해 윤석열 김건희 봐주기 수사한 민중기 특검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6년 2월 5일 시민 참여 시민단체 검찰 경찰 사법 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 운동본부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의민특검단 AWC 한국위원회 이소갑 선생 주무회 hen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투시 투기감시센터 이상입니다. 이어서 참여단체 대표님들의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김장석 법치 민주화를 위한 뭉화클럽 회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격한 함성 심차게 부탁드립니다. 예, 건강 사법개혁 법치 민주화를 위한 뭉화클럽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데도 벽꾸라지대 사법 반란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내란이 지금 해책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해방 이후에 국가 형벌권을 장악하고서 온갖 잔행과 악행을 일삼아왔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삼으면서 법위에 군림해왔던 이 법벌어지 왔도 못한 이자들이 12.3 내란을 통해서 그간에 숨겨왔던 어려운 치부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까발려지고 밝혀지자 이제 저놈들이 바꿔서 챙기겠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 국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판결을 통해서 법법을 똥칠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세상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 지나가는 똥개도 아는 사실입니다. 7초 매매권을 통해서 이미 주가 조작의 증거로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주가 조작은 있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수억 대의 이권을 챙겼다. 그런데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개변 잡소리입니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사기를 치웠어.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 치상죄가 안 된다는 이런 개변 논리입니다. 기가 막히고 참 개탄스러운 지경입니다. 또 하나는 명태균이가 조작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직악세를 해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또 무죄를 냈어요. 무죄의 내용을 보니까 알선수재를 하는데 이걸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또 개범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또 무죄를 선결했습니다. 참 이 나라 법치주의가 정말로 사면 초하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5월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던 조이대 난의 실질적인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가 법원의 인사건을 지락펴나갈 수 있는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자는 그야말로 수국골통의 우두머리격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행정처장에 임명을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사법을 유린하고 제2의 번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회 필수 조건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 고라고 할 수 있는 사법이 친분이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되는 순간 국가 사회는 부패하고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비자는 이러한 법령을 어지럽히고 보복 편법을 일삼고 거기다가 변소를 늘어놓는 순간 결국 국가는
망국에 이른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꾸라지 맛도 못한 이 법버러지들이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사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은 한국을 부패 증후군에서 판검사, 정부 고관대장 이 자들이 야합을 해서 부패 카르텔,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 시스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들만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비리가 발생하면은 덮어버리고 뭉개버리고 이런 법버러지 맛도 못한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자들을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철대를 가해서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격한 함성을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 내란으로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의 사례를 보면 검찰이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상설특검을 이용해서 검찰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특검이 되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행태, 불법 부정 행태,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가 그대로 옮겨올 뿐입니다. 또 검사 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 검찰개혁안의 중수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중수청 속에 검찰청이 그대로 온전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검찰의 불법 부정부패가 온전되고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장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배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장관급 인사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은 점점 포위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말한 대로 국민 주권 정부라면 국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해소하고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인 우리들은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 직무유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수사하지 않고 죄를 제대로 판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또 직권 남용이기도 합니다. 콕 집어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외하고 실세를 제외하고 자기와 관련자를 제외하는 이런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 행위입니다.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봐주고 빼주고 부실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 부실한 판결에 이르게 만드는 것도 중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 과정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민 사회단체는 이 땅의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2차 포토타임 한번 하고 고발장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피켓 머리로 번쩍 들어주십시오. 자, 피켓을 머리로 번쩍 들어주십시오. 두 귀에 평행하게 자기 수직선을 이루도록 평행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